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원영 변호사의 법률 강의 오늘 가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법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네,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정의 다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남녀 간의 법적인 결합이었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의 법적인 결합이다. 예. 라고 개념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슈프림 코트 케이스가 2014년인가요? 그때 한번 큰 케이스가 있었고요. 5대4 판결로 결혼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결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해서 난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켜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빼앗아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이익 중에 하나는 크게는 이민법상의 이유도 될 수 있고 우리 이민자니까 네. 영주권 취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배우자 일방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의 상속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라든지 등등 정부에서 보장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뒤로 걸려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재산이 걸려 있는 네, 거죠. 돈이 걸려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이 결혼이 성립되나 그 절차도 이 메리지 라이센스 발급받는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아마 거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덮어봤으니까 한번 지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쭉 보다가 메리지 라이센스 발급받아야 된다는 건 기억 다들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메리지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후에 72시간 이내에는 세리머니가 안 된다.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려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빼먹은 게 그러면은 전혼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즉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좋은 사람을 바로 만나는데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혼한 뒤에. 네, 이혼한 뒤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이렇게 급하신가라고 제가 반문해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나요? 네, 기간을? 원래는 텍사스에서는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30일 이후에 재혼이 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걸까는 30일 이내에 급하시면 30일 정말 급하시면 30일 이내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상대방이 나 생각해 보니까 너 당신 30일 이내에 결혼했지, 안 돼,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고 할 수 있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다라고 그렇군요. 결혼 무효가 될 수 있는 네. 근거 제공이 네, 된다는 그냥 거군요. 괜히 근거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30일 이내에 결혼하면 이혼. 그렇죠. 이혼 후 30일 이내에 결혼하면 그런 예.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결혼할 수 있다. 네. 자, 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정해진 연령이 법적으로 있나요?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억하시죠? 10살, 11살 꼬맹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꼬마 신랑 꼬마 이런 신랑, 이야기들 꼬마 섹시 이렇게 접했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결혼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최소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4세입니다. 14살이군요. 예, 14살입니다. 14살이면 그때부터 결혼이 가능하고 그 미만이면 결혼 자체가 결혼 안 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거네요. 네, 이분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14살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의 의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겠죠. 14살부터 18살 사이는 참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네, 난감한 시기죠. 그래서 18세 이상이면은 18세가 성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18세부터는 부모 동의 없어도 사랑하니까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18세부터는. 네. 하지만 14세부터 18세 사이에서는 그게 안 되죠. 네, 나는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때 키 크고 그다음에 좀 육체적으로 성숙했다고 결혼 마음대로 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뭐라 그럴까?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른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는 청소년하고 청소년이 결혼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만한데 뭐 청소년이 만약에 어른을 만나서 너무 죽고도 못 사는 사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애는 15살짜리인데 상대방은 25살, 6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되겠어요. 네. 부모로서는 참 허락하기 네, 쉽지 허락하기 않겠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이가 어뷰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예. 최소 연령이 14세이긴 하지만 하한선이 14세이긴 하지만 14세에서 18세 아이들이죠. 18세 해당하는 사람이 결혼을 간절히 원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네. 요구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옛날에 기억은 안 나는데 헐리우드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굉장히 그 아이돌 수준이었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부모가가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던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가 매니저인가 누구랑인가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벌어온 돈이 많은데 그거 편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등등 예. 이제 이런 좀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법원으로 가게 됐죠. 아, 그런 경우 또 법원을 갈 수 네, 있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반대가 심해요. 부모가 반대가 심한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7세, 뭐 16세, 17세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컸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법원에 그러면 부모가 이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 네, 예. 이제 페티션이라고 하는 청원서를 텍사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법원에 결혼 허락해 주세요라고 청원서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그 아이한테 최선인가를 먼저 따져봐요 법원에서. 네, 네. 이게 부모가 그동안 뭐 재산이라든지 그다음 부모가 뭐 아동 학대 뭐 전력은 없었는지 등등 쭉 보고 그리고 이게 아이한테 과연 최선인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 그래서 네. 법원이 허락하게 되면 네,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없어도 결혼이 가능해지는 네, 결혼이 거네요.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뭐 예.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럴 현실 것 생활에서.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아실 거는 결혼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은 14세다. 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게 메리지 라이센스에 네. 이 성직자 또는 판사가 사인을 해야 된다고 네, 지난번에 예, 말씀해 이제 이런 주셨죠? 요건들이 다 해당이 되면 이제 뭐 메리지 라이센스 발급받고 3일 기다렸다가 뭐 세리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이게 법적으로 결혼을 하려면 나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는 이맘 뭐 등등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인을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레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 기간이 있나요, 그것도? 결혼식 후에 30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한 달 30일 넘으면 안 안에. 돼요. 한 달 예. 안에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 결혼식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결혼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결혼의 모양새를 갖춘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한국말로 따지면 사실혼이죠. 네. 사실혼인데 미국에서는 사실혼도 텍사스에서는 특히 결혼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이제 그렇군요. 그거를 뭐 한국말로는 사실혼이라고 하고 여기 말로는 커먼 로 메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까 그 뭐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걸려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네.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뭐 그냥 우리 너하고 나가 만나서 그냥 우리 애들 낳고 사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은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해요. 네 애 있고 내 애 있고 우리 애들이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예. 얘, 내, 우리 애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쩍하는 소리는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죠? 네 애, 내 애, 우리 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뭐 어떻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지? 예.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충분히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법적인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합쳐서 그냥 남편하고 나 각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이런 메리지 라이센스 이런 절차를 몰랐어요. 예. 그냥 배운 바도 없고 그냥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부면 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잘 몰라고 안 했던 일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보호 전혀 못 받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커먼 로 메리지라는 그런 법리가 있고요. 네. 한국에도 사실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는 저도 비교는 못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거를 근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음, 이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라고 일단은 볼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사실혼 커먼 로 메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두 사람이 뭐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야 돼요. 우리 네. 결혼하자. 네, 그러면은 너 결혼할래? 결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같이 결혼하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둘이 같이 살아야 돼요. 네. 한 집에서. 네, 네. 결혼하기로 합의해놓고 너 거기 살고 나 여기 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따로 떨어져 살았다. 안 돼요. 네. 네,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그 합의하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예. 중에 하나가 한 집에서 살아야 네, 되고 그거-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야 네, 된다.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야 돼요. 우리 예. 결혼하자. 오케이, 결혼하자. 그리고 코해비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네.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지붕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 은행 어카운트 같이 터서 뭐 이름 조인트 그 어카운트를 조인트 가지고 어카운트 두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강력한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부부야라고 소개를 했어야 돼요. 우리 둘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다른 사람들한테 밖에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주변 이웃에 우리 결혼한 부부요라고 소개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혼이 성립한다. 커먼로 메리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 중이다. 그러면 그건 사실혼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동거는 그냥 동거일 뿐이죠. 예. 네. 반드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도 네. 이 부인과 남편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들도 필요한 조건 그렇죠. 중에 예를 하나네요. 들어서 뭐 반지 서로 교환하고 네. 예, 그리고 뭐 그냥 나이 먹어서 결혼했는데 무슨 그냥 밖에 나가서 안 가는 법원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다시 뭐 식 올리는 것도 그렇지 않냐라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현실 생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그냥 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다가 일방이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죽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남겨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줬으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급사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 보호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라는 제도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주변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도 보호를 받는다더라. 만약에 당신이 결혼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부부 생활을 정말로 했고 코해비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부로 소개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혼을 전문으로 하시는 아니면은 뭐 재산분할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찾아가 보시면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사실혼의 인정을 받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유산 상속 받을 때에도 그렇죠. 그런 것들 누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인 절차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네. 갑자기 또 이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싫어 우리 헤어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보호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헤어지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예. 네. 2년이라는 2년이요. 기간이 또 네. 있군요. 2년 이내에 우리 재산 분할 해다오. 우리 같이 모았지 않냐? 나는 당신이 일하는 사이에 난 집안일을 했지 않냐? 그래서 돈을 모았지 않냐? 재산 분할 해다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영 변호사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혼 후 한 달 안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 무효가 네. 될 수 있다. 이 네, 혼인 네. 무효의 조건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뭐 텍사스에서는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일단은 간주가 돼요. 예, 네, 하지만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결혼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네, 원천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저히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사회적으로도 묵과할 수 없어 이런 사랑이 있어요. 예, 뭐 근친상간 뭐 이런
네. 근친 간의 결혼. 네, 그렇죠. 근친 간의 결혼. 한국에서는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6천인가 8천 이내 그 친족은 결혼을 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천인지 네. 8천인지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미국은 좀 더 좁아요. 몇 4촌, 촌까지? 4촌, 사촌. 4촌 이내 그 친족은 결혼이 불가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돌려놓고 말하면 4촌부터는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좀 넘죠. 한국과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좀 범위가 좀 넓어지죠. 그래서 예. 사촌간부터는 결혼이 가능하다. 네. 뭐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뭐 얘들이 좋아하면 결혼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데, 삼촌까지는 안 되고 사촌부터는 가능하다. 네, 조카와 뭐 조카딸, 삼촌과 조카딸, 뭐 이모와 조카, 뭐 절대 안 되고요. 예. 또 형제간에도 절대 안 돼요. 네. 또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모자지간, 부녀지간 절대 안 되고 있을 수 예. 없는 일이고.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결혼인 이거는 거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결혼이에요. 예. 예,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받을 수 법적으로. 없는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일부 종교적인 이유로 이중혼, 삼중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그 특정 종교를 이제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종파하고 관련된 유타에 예. 많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뭐 이중혼, 삼중혼 이렇게 하잖아요. 텍사스에서는 또 아마 거기 유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중혼 절대 안 돼요. 예. 근데 결혼하고 또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두 번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네.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혼이 있는 경우에는, 전에 결혼한 경우에 있는 경우는 모든 결혼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다큐멘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게 그 옛날에 결혼이 해소됐음 보여주는 뭐 디볼스 디크리, 즉 이혼 서류라든지, 한국에서는 뭐 혼관계 증명서, 뭐 미국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예. 그런 거 이제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 이중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중혼은 인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무효인 결혼인 거예요. 네.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면은 돌아서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무효인 결혼이지만 뭐 사랑해서 얘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어떡하느냐? 무효인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이들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떡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네. 아이들은 정상적인 결혼에서 난 거랑 똑같이 취급이 돼요. 아. 네, 그죠? 그 결혼 자체는 무효지만. 그 결혼 자체는 무효지만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과 진비 없이 취급이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자체가 무효, 인정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결혼의 이 경우들이신 네,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예. 이렇게 무효인 결혼도 있지만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결혼도 있겠죠. 네, 이제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이제 무효인 결혼이 있고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있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은 이거는 상대방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예.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인 거예요. 이혼 후에 30일 안 지난 경우에는 서로 트집을 안 잡으면은 무효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 누군가 트집을 잡으면 무효가 될 수도 네. 있는 결혼이 되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네.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 인발부돼서 네.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냥 예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옛날에 뭐 그 할리우드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 결혼하기 그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을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경우가 같아요. 좀 많아서 오늘 하기에는 여기까지 가기엔 좀 많네요. 네, 예.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님 가족법 또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의 법률 강의였습니다.